제35대 애틀랜타 한인회 이홍기호가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홍기 신임 회장을 비롯해 한인회 관계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윤철 전 회장 임기 중 발생한 부채 내역 추정치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태 파악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5대 애틀랜타 한인회 이홍기 회장은 현 상황을 혼란을 뜻하는 케이오스라고 표현하며 지난 며칠간 파악한 내용을 우선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케이오스적인 상황을 먼저 동포 사회에 알려드려야만 될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자료와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말씀 올리겠지만 100% 정확한 사실은 아니나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앞으로 될 것으로 설계됩니다. 이날 한인회 측이 밝힌 김윤철 전 회장 임기 중 발생한 부채와 미지급금은 총 12만 5,200달러에 이릅니다. 이와 관련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며 세금과 공과금 미납을 긴급한 상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첫 장에 있는 부채 내역, 그것도 추정치입니다. 이게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서 더 추가 발생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 좀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봤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파악한 지금 부채 내용은 현재 12만 5천 부를 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 세금과 공과금, 그러니까 우리가 카운티하고 노크로스 시에다 내야 되는 그 프로퍼티 텍스 등이 있는데 그것과 지금 유틸리티 빌이 지금 유틸리티 인슈런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페이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게 제일 좀 급박한 내용인 것 같고요. 홍육기 대내 부회장은 회칙의 내용을 언급하며 제34대에서 발생한 부채에 대해 김윤철 전 회장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여기 제10장 재무 및 감사 제50조 4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모든 일반 경상비는 당의 임기의 회장이 책임지고 정산해야 하며 부채는 다음 임기로 이월할 수 없다. 일반 경상비 부채 발생은 당해년도 회장의 개인 책임으로 하며 임기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회 이름으로 했다고 해서 한인회장 개인의 부채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개인까지 책임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임기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된 12월 31일부터 3개월 되는 2022년 3월 31일까지 34대 애틀랜타 한인회장인 김윤철 씨가 여기에 관한 모든 것을 채무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분이 채무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저희는 팩트만 세칙에 나와 있는 대로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기 회장은 이제 일을 시작한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향후 계획이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사태 파악을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와 관련 자금조사위원회를 발족해 서남석 위원장을 비롯한 회계사와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홍기 회장은 다음 주 집행부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잠정적으로 1월 29일 회장 취임식을 겸해 한인사회 포럼 등을 준비 중에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의회로 난입한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 해가 지났음에도 당시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지지층이 연방의회에 진입하는 폭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의사당 난입 사태 1주년을 맞아 연설에 나섰습니다. You can't love your country only when you win.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의회 난입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here's the truth. The forme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created and spread a web of lies about the 2020 election. He's done so because he values power over principle, because he sees his own interest as more important than his country's interest, than America's interest, and because his bruised ego matters more to him than our democracy or our Constitution. 한편 메릭 갈랜드 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어떤 지위에 있던 사람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일 현장에 있던 이들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가한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1.6 사태를 부추겼다고 여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핵심 측근을 향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 선거인 등록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등록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유권자 등록에 대한 핵심 정보를 김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 실시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투표 가능합니다. 다만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 등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국외부재자 신고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주로 2004년 3월 10일 이전에 출생한 영주권자, 상사 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재외선거 등록은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재외선거인 중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선거 유권자를 등록했다면 별도의 추가 등록 없이 선거 참여가 가능합니다. 등재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은 모두 1월 8일까지입니다. 등록 신청은 직접 방문과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둘루스 H마트, 메가마트에서 직접 서면으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둘루스 H마트는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접수를 받으며 메가마트는 토요일과 일요일만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우편, 즉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며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애틀랜타에서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재외선거가 시작되며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둘루스시를 비롯해 스와니시와 로렌스빌시 등 귀네 카운티 일부 지역 시 등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가 업무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업체 인력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쓰레기 및 분리수거를 담당하는 리퍼블릭스 서비스는 최근에 인력 문제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재활용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피가 큰 대용량 품목 및 정원 쓰레기 수거도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 일반 생활 쓰레기 수거는 최우선 순위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월 6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5,918만 8,719명, 누적 사망자는 85만 4,821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86만 23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518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49만 3,254명,
누적 사망자는 26,4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7,371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2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4만 6,203명, 누적 사망자는 1,73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07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3만 4,801명, 누적 사망자는 1,481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72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증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되는 플루로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보건당국은 5일 10대 청소년 1명의 플루로나 감염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청소년은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채 최근 가족과 함께 멕시코로 여행을 다녀왔고 나흘 전 검사에서 독감과 코로나19에 모두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하웨이의 2021년 매출이 29%가량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웨이의 매출 감소는 미국이 중국 업체를 상대로 시행한 고강도 제재와 최근 반도체 등의 부품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번 매출 감소에 대해 궈핑 히웨이 순환 회장은 2022년 많은 도전에도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웨이는 통신 장비와 스마트폰 대신 클라우드, 전기차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의 신사업 분야로 돌파구를 모색해왔지만 아직 제대로 된 수익 창출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가로 7m, 세로 14m의 광고판에 딸의 남자친구를 구한다는 광고가 걸렸습니다. 암으로 투병 중인 베스 데이비스는 죽기 전에 딸 몰리에게 좋은 신랑감을 찾아주고자 딸의 명의로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했습니다. 모녀의 사연에 감동한 앱 운영진은 사윗감을 찾는 광고를 뉴욕 타임스퀘어에 걸기로 했습니다. 해당 광고에는 딸 몰리의 사진과 함께 그녀의 프로필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가 적혔습니다. 엄마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인 몰리 씨도 좋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 노력해주는 엄마의 판단과 사명감에 감사하다며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